어제 경찰이 나서서 문재인 관련 유튜버 영상 16개 삭제를 요구했대요. 몇몇 유튜버 채널 운영자들에게요. 자, 그 내용 중에 보면 경찰이 문재인 건강 이상설 대북 지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고, 자, 그래서 방심위 자문기구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경찰이 무리하게 대통령이 심기 경호를 한 게 아니냐. 요즘 이재명과 경찰청장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란을 보면 경찰이 이 한마디로 보도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친위 부대로 전락해버린 모양이 저는 역력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제 갔다 온 동북구치소나 이 정권 곳곳에요, 국가의 사법기구들을 한마디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의 형태로 빠져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경찰이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에는 문재인이 방미 기간 중에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이라고 적고, 또 세월호 방명록에 남긴 미안하다, 고맙다 문구 등을 가지고 침해설을 제기했던 내용도 들어있고, 총 16개의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했다 해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 북한이 남북한 국민연금 통합을 요구했다. 고향 유류 저유소 폭발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현 정권이 불쾌할 만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나 이런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정리하면 될 일이지, 경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정북경찰청은 지상파 방송 장악 문건이 나왔다는 유튜버를 삭제를 하라고, 대구경찰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산책도 하지 않고 식사를 남기며 집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전국경찰 도단위 조직 등에서 경쟁적으로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경찰청, 각 이 광역경찰청들을 동원해서 이걸 잡아내라고 이 경찰 본청에서 지시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청별로는 강원경찰청이 삭제 요구가 6건으로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강원도가 가만히 보니까 치안, 민생 사건 수요가 제일 작은 모양이에요. 도둑놈도 없고 소매치기도 없고 뺑소니 음주운전도 없으니까 강원도 경찰청은 산에 앉아서 공기 좋은 데서 맨날 컴퓨터 돌려가지고 유튜브 들으면서 아, 요거 거짓말이네 한 건,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도단위에서 제일 열심히 해서 1등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우리가 좀 머리 쓰다듬을 받고, 경찰청장은, 강원경찰청장은 다음번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청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심위가 경찰청에서 낸 16건, 일반 민원 7건 해서 23건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통신권익특위에 넘겨서 자문을 구했는데, 특위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허위 정보 등에 대해 국가기관 시민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해당 없음으로 자문한다 이랬습니다. 사회 혼란에 대한 조항 자체가 모호한 말이고, 해당 정보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사회 불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민감성 등 사무처가 판단하기 곤란한 걸 특위에 물을 수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다음 주에 열리는 통신소위에서 정식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 했는데 자문기구는 이거는 뭐 사회 혼란으로 처벌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부 뻥을 치고 일부 제목을 과도하게 달고 내용은 또 뭐 별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벌겋게 제목 달아서 하고 저도 그런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잡아 넣겠다고 달라드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직 한 건도 안 왔어요. 황장수가 여태까지 5천 몇백 건 했는데 방송을 저한테는 가짜라고 아직 들이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김관영이 어제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세고 이미 현실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하고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관적으로 50%를 넘어 아직 견고해 보이지만 물거품처럼 일시에 빠질 수 있다면서 박은순이 최근에 한국노총 집회에 참가해서 문정권에 반대하고 이재명이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라고 사실상 문재인을 거론해서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인 게 다 그런 레임덕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 야권 일각의 이제 반문열대와 관련해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러겠죠. 박지원은 문재인 정권이 약해질수록 평화당이나 자신의 이 활동 범주나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 지지가 좀 더 빠져야 우리가 중요한 줄 알고 우리를 비상값에 사가든지 또 합당을 하든지 해서 또 어떻게 자기 대권을 좀 바라보는 역할을 하지 뭐 지지가 좋으면 우리를 쳐다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영자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지지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은 출마를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박지원이 알면서도 말 안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면 지나가는 개도 대통령 보고 인사 안 합니다. 앞에 똥을 싸고 가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 한 자릿수가 된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서 이 적막한 궁궐 안에서 혼자 유폐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데 지지율은 거의 한 자리 숫자가 유지되니 밤에 참지 못하고 가끔 총리 공간으로 넘어가서 폭언을 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깝깝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냐. 퇴임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거 정말 한두 개가 아니네. 이러다가 내가 퇴임하고 깜빵 가는 거 아니냐. 나한테 박수 보낸 사람들이 지금 다 돌을 던지고 있다. 괴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50%고 어쩌고 이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율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저는 20% 빼야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요.
한국당,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공천 개입을 가지고 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을 오늘 아침에 더 받았대요. 그래서 이 진박 공천을 한다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후보들 성향 인지도를 살펴보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한 것을 유죄로 인정해서 2년을 때렸다. 그래서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 안 했어도 여론조사, 선거운동 기획 등을 묵시적으로 승인 지시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형을 보면요. 국정농단으로 25년에다가 벌금 200억. 자, 그 2심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공천 개입 등의 1심 2년. 그래서 합쳐서 25년, 6년, 2년 합쳐서 33년이고 또 233억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 정권을 단죄하는 문 정권이 지금 내부에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민노총이 지금 정권을 상대로 이렇게 칼을 내밀면서 한번 붙자고 총파업을 선언을 했어요. 야, 이건 뭔가 하면 세상에 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 얹히기 쉽고 또 잠깐 이렇게 맞으면 짜릿한 몰핀이 중독이 되고 그래서요. 항상 좋은 거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끌어다가 내가 집권하는데 써먹고 나중에 되면 적당히 그냥 떡 하나 주어지고 끝내지 생각을 하고 민노총을 끌어들여서 집권하는 과정에 촛불 등에 동원을 해서 또 대선에도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문 정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이렇게 상자 밖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민노총은 우리가 너그를 만들어 줬더만은 이제는 우리 보고 전국 운영에 방해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우리를 지금 무시를 해. 자, 너 빚 갚아. 우리가 한번 가서 들어 누울까? 이런 입장으로 민노총이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만약에 이랬다면 벌써 그냥 보내가지고 두들겨 잡아서 적폐로 깜빵에 넣었을 건데 민노총한테는 투덜투덜 뭐라고 말만 하지 제대로 이렇게 붙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민노총한테 임종석이가 국회 가서 점수 좀 딸 거라고 민노총이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했더니만 민노총이 꽃길만 걸어온 주제에 까불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기관이나 단체는 민노총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 세게 붙었어요. 민노총만 싸움 세게 붙은 게 아니라 친북, 종북부터 좌파 단체들 전부가 문재인이 좌파 성향을 이렇게 가속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서요, 요즘. 자, 이런데 또 한편으로 경제단체나 또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이 이게 지금 노조 문제나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이 경제 실정을 지금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은 경제를 좀 살리려고 노조를 좀 이렇게 누르고 좀 자신들이 주장해온 걸 좀 늦출라 하니 노조에서 날리고 또 노조 입장을 따르다가는 경제가 계속 추락해서 망한 책임을 이제 민노총 같은 이익단체들을 통제하지 못한 정권에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다 또 이쪽에서 비난받을까. 이제 이쪽 저쪽에 끼어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쯤 되면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적을 최소화해서 자기 편 안에는 이 적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사고를, 충돌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될 건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집요하게 두들겨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까지 지금 해경군 김씨에 걸려가 동인이라고 경찰이 또 엄청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김혜경이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부인이 저렇게 한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지만 김혜경의 범죄가 지금 이재명의 지사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옛날 정권 같으면 여권 내에 좀 트러블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끝을 보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이를 미투 하나로 날려버리는 과감한 정권에서 지금 이재명을 지금 온갖 끈으로 누더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속에 지금 이것이 제가 바라봐야 될 거는 여권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내분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반문연대의 깃발을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김재원과 이재명은 세월호 조사 이에 세금 도둑 낭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일전을 아마 김재원이 이제 궁지에 몰린 이재원을 비꼬온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직 도지사 3명한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미 낙마를 해버린 안희정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재명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김경수입니다. 자, 이재명도 지금 완전히 살아는 있지만은 화살을 1개, 2개 맞은 게 아니라 지금 한 화살 수를 한번 세봅시다. 김부선과 관련되는 논란,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 나왔지요. 점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형님과 관련되는 논란, 형수님 욕설, 또 그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확산된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폭과 연관성 문제가 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해경군 김씨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왜 다른 논란이 아니라, 법적인 논란이 아니라 지금 해경군 김씨라는 트윗의 진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라고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실제로 죽여버리려면 비리를 잡아서 죽이면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제일 쉽겠어요? 조폭과 연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법적으로는 제일 쉬울 방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트위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 트위터 내용 중에 보면 경찰 말대로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라면 김혜경이 직접 문재인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고 문재인의 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어벙이라고도 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한 거니까 이재명이 문을 직접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문받을 입장이나 문에게 충성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영린도 이런 영린이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은 이젠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미국에 보면 트럼프가 무슨 대선 토론에 나왔어도 힐러리를 하여금 앞에 이 정관사처럼 사기꾼 힐러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심지어 CNN 기자 보고 가짜뉴스라고도 대놓고 앞에 하고, 이런 게 아무런 시비가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재명이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저렇게 말했으니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탈당할 거냐 어쩌냐 묻는 것뿐만 아니라 지사직 그만둘 거냐 탈당할 거냐 기자들 시켜서, 심지어 이재명을 보호하는 이해찬에게까지도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이재명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기자를 보면 솔직히 좀 가련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화가 나서 질문 그만해라 하고 나갔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권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경찰을 움직이는 사람이 문 대통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꾼들이 좀 있어요. 하태경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 지사직 유지 어려워. 제가 이 좀 보수 진영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박원순과 문재인 청와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숨어 있지만 뒤에 저는 청와대가 이 논란의 주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로 바라봐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면 되지. 굳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 이재명 등 뒤에 보수 진영에서 화를 꼽는 거는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공정하다면 양쪽을 다 화살을 맞게 해서 적절하게 둘 다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저는 공정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의 귀결을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지, 여기에 나서서 이재명은 좌파다, 이재명은 여권이다, 이재명을 두들겨 잡아야 돼. 그럼 이재명을 두들겨 잡으면 누가 유리해지냐? 문재인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지금 보수 애국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이 최종적인 적은 누구냐? 문재인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이 누가 어떻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태경이 이재명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이 사람, 네, 지금 다음에 한국당으로는 안 나온다라고는 확신하는데 요즘 드는 것은 민주당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유력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감상하는 법은 김재원 의원은 반문연대에 앞장서라 좋은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가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뭐 감서 열 몇 시간씩 재판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김경수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상처를 입을 만큼 입었습니다. 드루킹 문제로요. 이게 재판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 상황이 더 악화되면 김경수도 재판의 결론에서 이상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과 더불어서 벌어지고 있는 차기 주자였던 현직 지사 3명의 낙마 또는 진행 중인 낙마, 또 앞으로의 우려, 이런 것들, 왜 그럼 이 3명이 겨냥되냐? 또 이 3명이 한 명을 더 보탠다면 박원순 전 시장도 현 정권과 원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직접 칼을 안 맞은 거는 지난번에 경선에서 초반에 문재인 노무현 정권 투다, 삼성 관련 문제 등을 제기를 했어요. 박원순이요. 그랬는데 문재인이 되면 노무현 정권 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좋았다면 노무현 정권 투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도 그런 식으로 이 좌파 진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정권이다라는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박원순은 그 직후에 이렇게 최종 경선에서 안 나가고 행보를 하다가 등록 직전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법을 했지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개심죄가 좀 덜 걸렸다. 내지는 정무부시장을 그 밑에서 했던 임종석 때문에 좀 봐주는 부분이 있다. 또 뭐 한간에 소문으로 난무했던 임종석이 박원순을 만나 서울시장을 하지 말고 경남지사를 하라 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 그건 확인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보자 하면 박원순도 지금 쌓인 게 많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한국노총 집회를 택해가지고 정권을 상대로 이 규탄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거는 명백하게 레임덕 현상인데, 이제 청와대가 박원순하고 싸우랴, 이제 누굽니까? 이재명하고 싸우랴. 서울 경기도에 이 뭐라고 합니까? 도백들, 현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서울에 있는 왕을 상대로 싸우는 이런 내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레임덕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군기를 잡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토, 토착 비리 척결을 이야기를 했지요. 지난번에 6.13 지자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권이 토착 비리 척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대권 후보로 갈 만한 사람들 몸조심해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되면서 한마디로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은 더 심하게 문재인에게 달라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질을 가만히 보면 보통은 저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질려서 도지사를 출마 안 하거나 출마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당선돼서 탈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사퇴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얻어터지면서도 뻗대기는 거는 저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잡초와 같은 건성을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죽을 때 죽더라도 뭐 결정적인 비리가 나와서 사법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버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권에 엄청난 내부의 시한폭탄들이 지금 작동을 해가고 있는 거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원순을 자극시키고 이재명을 자극시키면서 여권 내부의 분열의 지금 기운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사태 파악을 ABC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이 있다면 태양광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제 부패 회의에서, 반부패 회의에서 다 잡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왜? 내 있을 때 다 잡아서 한번 걸러버려야, 야근 대통령 같으면, 터질 것 같으면 미리 걸러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보세요. 형님하고 박영준이하고 본인이 있을 때 다 한 번씩 담갔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Y에서도 자기 아들,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담갔고, DJ도 자기 아들 서희 다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근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크게 맞을 거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이 와중에도 한마디로 자기 권력을 놓고 자신들의 의도를 작동시키면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남의 비리를 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통하겠느냐? 제가 볼 때 안 통한다. 얼마나 가겠느냐? 올해 못 간다. 내년 봄이 되면 감당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